대구에서는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와 국세청 그리고 대구검찰청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쟁점 정리해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가운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드디어 오늘 대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실시간 경기 상황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연중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대구의 근대 역사가 살아있는 중구 근대 골목에서 서양 미술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에서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검찰청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대구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최근 벌어진 검찰 수뇌부의 갈등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검찰청 국감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최근 벌어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의 갈등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항명 등 지휘 체계 문제를 비난했고 야당은 검사에게 외압을 지시한 세력이 문제라면서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권력 계층에서는 권력 다툼이 나오고 이런 모습은 결코 아니다. 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검찰은 휘둘리는가? 정권이 나의 하수인처럼 검찰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구 테크노파크 비리와 관련된 5명의 국회의원 비서관 가운데 1명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백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너무 쉽게 단정 지은 거 아닌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15년 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행으로 드러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이끈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중수부장 재직 시절 담당했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대구검찰청에 대한 오늘 국감은 사실상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대구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법관, 즉 향판의 비율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향판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런 수준에서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 아닌가. 4대강 비리 사건 재판에서 대구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대구 법원 스스로 청사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국세청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쥐어짠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사실이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2건 가운데 한 건은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이걸 막 쥐어짜게 해가지고 세수 올리기 이런 쪽보다는 바른 세정, 친절한 세정.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였지만 추징한 세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 세금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것이 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세무조사 강도가 약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쥐어짜는 듯한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곤란하다. 모자란 세금은 소득세 등을 많이 걷어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더 물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계속 늘고 있는데 법인세가 지금 그걸 못 쫓아오고 있어요.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을 따로 분리해서 경북본부를 도청에 옮기는 안동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총소득 증가율이 전국 꼴찌인 이유와 금융기관 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계대출 문제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교육청 국감에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우동기 교육감이 지난해 말부터 33차례에 걸쳐 주민 참여 예산 설명회를 했지만 실제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명회는 3번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나 자유총연맹 등 지역의 관변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교육청이 27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1,400여만 원 상당의 점심을 교육감 업무 추진비로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동영상을 전 세계에 유포해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거리에서 독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독도의 옛 이름에서부터 지리적 위치, 그리고 생태적 환경까지 독도의 모든 것을 여중생들이 만화와 신문, UCC 동영상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재미있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딱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이 참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독도를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외국인도 전시물을 보며 관심을 나타냈고 시민들은 독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들입니다. 막연히 우리 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많은 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걸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 독도의 날인 내일은 안동과 대구,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며 춤을 추는 플래시몹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안동 웅부공원에서는 안용복 예술제가 열리고 오는 29일에는 독도에서 안동 차전놀이가 공연됩니다. 차전놀이 독도 공연은 전 과정이 촬영돼 독도를 알리는 국제 홍보에 활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내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오늘 경산시 하양읍에서는 지역 병원과 대학 교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도 경주에서 열린 의원 연수회에서 독도 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독도 관련 동영상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가 현재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선 제압을 위해 두 팀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도성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3년 연속 정상에 도전하는 삼성과 정규 시즌 4위 팀 두산이 펼치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초반은 팽팽한 듯 했지만 두산의 타선이 폭발하며 삼성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윤성환과 노경훈이 선발로 나선 오늘 경기에서 선취점은 삼성이 뽑았는데요. 1회 말 박성민의 선제 솔로 홈런으로 앞서간 삼성. 하지만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기적과 같은 질주를 이어온 두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어진 2회 초의 투아웃 상황에서 볼넷과 연속 안타가 이어지며 3점을 뽑아내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5회에도 김현수의 홈런을 포함해 두산은 석점을 추가했고 선발 윤성환은 6대1로 리드를 빼앗긴 채 5회 1사 이후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두산은 6회에도 손시현이 홈런을 치며 한 점 더 달아나 7회 현재 7대1로 앞서며 시리즈 첫 승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기를 마친다면 승리팀의 시리즈 우승 확률이 80%라는 1차전을 내주는 것과 동시에 2010년 이후 한국 시리즈 대구 경기 첫 패를 삼성은 기록하게 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의 불법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암표상과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뒤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공급책 등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암표 매매상 6명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습니다.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해 다음 개최지인 제주에 대회기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상북도는 당초 목표였던 4위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준우승을 했던 대구시는 당초 8위를 목표로 했지만 11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근대 골목에 숨어있는 서양 미술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근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대구 근대 골목에는 대구의 서양 미술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대 화단을 이끈 걸출한 화백 가운데는 대구 출신이 많은데요. 오늘은 미술과 함께하는 근대 골목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대구 출신 화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이인성 화백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인성 화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인성 화가는 대구 근교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조선의 향토색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화가인데요. 마침 저기 사과나무가 있네요. 인성의 정물화도 사과를 그린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침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던 사과나무가 얼마 전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너무너무 반기고 그 그림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산성당을 담은 화가들이 참 많지만 인성만큼 이렇게 또 아름답고 독특한 색채로 담은 화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마 대구의 랜드마크는 단연 계산성당이었습니다. 어디서 보더라도 두 개의 탑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면이 있지만 계산성당을 멀리서 바라본 장면도 있지만 또 남쪽에서 바라본 이 모습도 인성에게는 아주 색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 감나무는 인성나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산동 성당이라는 그림 남쪽에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지금 앙상한 겨울 풍경인데요. 이 나무가 감나무를 그렸는데 이 감나무는 사실 죽고 없고요. 지금 이 나무는 그 옆에 있던 100년 된 감나무를 옮겨와서 여기 심은 거거든요. 이상정 장군은 독립운동가시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대구의 서양 화가 1호입니다. 우리 근대기의 대구에 최초로 서양 화구를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면서 가져오신 분이 이상정 장군인데 그것이 아마 191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근대화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화가 한 사람을 들라면 이쾌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쾌대는 20세기 초에 근대기에 1930년에서 40년경 사이에 최고의 인물화가로 평가받던 분입니다. 이쾌대는 이인성과 마찬가지로 이곳 수창초등학교를 같은 해에 졸업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해에 졸업을 했는데 두 사람은 사실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인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반면에 이쾌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대를 똑같은 역사 속에서 살았지만 그 화풍도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이인성은 상당히 서정적인 상징성을 추구했다면 이쾌대는 서사적 현실성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고향마을 신동의 풍경을 배경으로 그린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군상 시리즈입니다. 이쾌대는 1930, 40년대 최고의 인물화가로 평가받는 사람이거든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이중섭 화백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미술 작가들이 대구로 피난을 와 작품 활동을 펼치는 등 대구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중심지였고 그 흔적을 근대 골목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제2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남북권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남북권 신공항 특별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영남 지역 항공 수요조사 용역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대구 혁신도시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구 각산 지하차도의 경사가 급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하차도를 지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구간 접속부의 경사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인 13%를 넘는 17%여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10월 회의가 오늘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려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소재를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해 줄 것과 지방대 발전 방안 등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뉴스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 줄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제11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부대 행사인 오페라 영화제와 토크쇼가 대구 MBC 시네마 M에서 시작돼 첫날인 오늘은 오페라 카르멘의 해외 실황 장면이 상영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페라 아이다와 라트라비아타, 토스카 등의 해외 실황 장면이 차례로 상영됩니다. 또 오늘 오페라 축제 조직위원회 남상욱 사무국장이 토크쇼를 연 것을 시작으로 내일과 28일, 29일에도 오페라와 관련된 토크쇼가 오후 4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경북 지역 취약계층에게 의료봉사와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마을 건강 파트너가 오늘 영남대학교 천마트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마을 건강 파트너는 보건의료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등 시 군별로 50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돼 경북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사업 도우미, 예방접종 도우미, 암 환자와 가족 정서 안정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비서실 발신 번호로 구청장이 TV에 출연하니 시청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670여 통이 발송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동구 선관위는 또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구청장 활동을 홍보한 것도 조사했다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 가구는 재작년 10,000가구를 넘어선 뒤 지난해 11,000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도입 첫 해 68억 원이던 농협은행의 귀농자금 대출도 올해 9월까지 840가구에 540억 원으로 늘어나 연말에는 700억 원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